왜 자꾸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좀 양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38조 달러의 빚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돈을 걷어들여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큼의 상황인데도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럼 누가 좋아요? 국민들이 좋은 거예요, 국민들이. 관세 정책을 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우리 미국, 강한 미국,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발표하잖아요. 이번에는 금리를 0.5% 인하하겠습니다. 요 말은 40%고요. 그 다음 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주목을 해요. 네. 사장님, 네. 저번에 영상 찍을 때 돈 버는 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돈 버는 법 가능할까요? 사실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건방진 얘기죠. 제가 뭔데 네. 돈 버는 법 알면은 뭐 네. 모두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세계 흐름하고 경제 흐름, 금리, 환율, 정치적인 색깔, 유동성 요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조금 한 발짝 나와서 보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를 어려운 경제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 지금 무슨 뜻이지? 감은 좀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서, 물론 저보다 똑똑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아시고 정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저는 어려운 용어 좀 쓰지 않고 저 최 사장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 감이 좀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요즘에 네. 트럼프가 네. 계속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준에서 연준에서 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자꾸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해야지,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자르겠어, 이런 과격한 말을 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도 거기에 맞춰서 네. 금리 인하를 좀 양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도대체 왜 금리 인하를 할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미국 부채가 요번에 38조 달러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부채가. 그게 왜 생겼냐면 팬데믹이 있고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서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금리라는 그 주체는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금리를 내리면은 돈 빌리는 사람들이 좋겠죠. 좋죠. 네. 돈 빌리는 사람.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금리도 낮아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일반 서민까지의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분들한테 좋아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이번에 금리를 이만큼 내렸으니까요, 돈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네. 나라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 이건 심리적인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단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리적으로 돈 풀렸으니까 사람들이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달러도 사고 금도 사겠네? 왜? 돈이 많으니까. 금리 인하는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따진다면 네. 금리 인상은 돈을 다시 되돌려서 걷어들인다는 뜻이죠. 그렇죠. 항상 주체는 은행이에요, 은행. 네. 물론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네. 자,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은행으로 갈까요? 금리가 높으니까 주식했다가 뭐 했다가 나 돈이 좀 있어. 그러면은 이자를 많이 준대, 은행에 주면. 네. 그러면 이 돈이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랑 반대예요. 금리 인상한다니까 사람들 돈을 걷어들이니까 투자를 안 할 것 같아. 아, 주식도 빼서 이자도 좋은 은행에 넣자. 부동산도 이제 뭐 다 된 것 같아. 집 팔아서 이제 은행에 좀 넣자. 언제까지? 금리 인하할 때까지. 요런 패턴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주식이 호황이어가지고 주식으로 재미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왜 주식이 호황이겠어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 놔둬봤자 금리 낮으니까 이자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서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을 푼대. 그 돈 갖고 뭐 하겠어? 투자해야지 해서 모든 자산들이 금리 인하 때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38조 달러의 빚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네. 돈을 걷어들여도 이상하지가 않을 만큼의 상황인데도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럼 누가 좋아요? 금리 인하면? 국민들이 좋은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세금이에요. 아, 이걸 세금을 매겨서 네. 돈을 좀 나라가 싹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돈이 많건 돈이 적게 있든 간에 네. 무조건 세금 많이 내라 그러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죠,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네. 싫어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걷어들여 가는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왜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내가 관세 정책을 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우리 미국, 강한 미국,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줘야죠. 기분 좋게 하려면 세금 덜 걷고 돈 풀어서 자기 가진 것들 같이 높여주고.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네네.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서 돈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요. 야, 요즘에 뭐 주식 장난 아니라며. 빨리 너 대출을 해가지고 너 은행에 돈 놔두면 뭐하냐.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른 투자해야지. 주식, 부동산, 금도 있겠죠. 근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도 별로 없고요. 대출도 못 받아요. 신용이 없어서요.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걷어들이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인대요.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네. 물, 휴지, 기름,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게 물가에 가장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서민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안 되겠네. 살기 힘드네. 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도 적게 걷고 돈도 많이 풀고 윤정기로 돈을 마바바바바박 찍어내면 네. 내 다음 대통령이 부담이 가더라도 나 있을 때는 국민들이 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약간 힌트 나왔죠.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유동성 이렇게 막 TV 같은 데 보면은 경제학자들 나와서 유동성, 증권에 있는 대리님 나오셔갖고 유동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그럼 유동성이 도대체 뭐야? 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동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유동성 얘기를 요즘에 왜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을 투자하기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금리가 인하돼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걸로 뭐 부동산, 채권, 주식, 코인, 금, 은 뭐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네. 유동성이 좋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리 발표하잖아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주목해 주시면 돼요. 보통 60일인가 90일에 한 번씩 금리 발표 한 번 하죠. 네네. 예, 미국에서 발표하잖아요. 그 금리 발표할 때 우리가 그래요. 이번에는 금리를 0.5% 인하하겠습니다. 요 말은
40%고요. 그 다음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주목을 해요. 네. 하지만 다음 금리 때는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올라요. 자산들이요. 네. 금리 인하 0.5% 했는데 그 다음 말, 그때 파월이 그런 말을 해요. 요 DM 말 때문에 자산들이 다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이런 말을 했어요.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말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성 씨. 네. 다음번에 금리 발표할 때 네.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동결할 것 같아요? 인하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저도 관심 있으니까 좀 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보면은 금리 요즘에 그 실업률 올라가고 미국이 물가가 상승이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동결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점점 그렇게 된다고. 혹시 그 다음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봐요. 다음 모르겠어요. 네. 다음 모르겠어요. 네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동결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면은 투자가 주춤할 거예요. 만약에 동결한다고 치잔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양호한 탓으로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모든 값이 오르겠죠. 돈을 다음에 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앞에는 40이고 네. 뒤에가 60이라고. 뒤에가 더 크다. 크다. 네. 그러면 또 투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동결했으면 주춤해야 되는데 네. 이 뒤에 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물가예요, 물가. 네네. 아,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다음번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다소의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이 여운의 말, 요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금리 발표를 할 때 뒤에 말을 주목해야 된다. 요거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요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네네. 근데 가만히 제가 계속 금리 발표할 때마다 봤는데 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게 와닿아요. 다음에 뭐 할지 얘기하는 게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된다. 반영이 되는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파월 의장이 내년 몇 월까지죠? 한 4월인가? 뭐 6월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때 아마 그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마 의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렇죠. 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짙어지겠죠. 네. 그럼 만약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네. 우리 이거 계속 금리 인하 못해.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거야. 요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중간에 한 번씩은 금리 인상은 하지 않더라도 동결은 가야 돼. 계속 인하를 할 수 없잖아. 그럼 트럼프 생각은 언제까지 요 프레임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그래요. 네. 근데 임기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중간 선거까지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내년 11월 한 3일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내년 11월 3일까지는 금리 인하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미리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는 자산들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파월 의장은 CPI라는 얘기를 참 잘해요. 아, 네. 예, 많이 그게 이제 들은 것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아마 요번에 셧다운인가 하면서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트럼프 네. 요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요.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같아요. 탄핵.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 좀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좀 위험한 발상. 아. 근데 아니 제가 뭐 네네네. 이게 시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거 네네네. 아니니까 네네. 뭐. 아니 그 트럼프가 앱스타인인가? 아, 네네. 예, 그거에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한 이슈예요.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요. 네. 앱스타인 죽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살했는데 네, 자살. 자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죠. 네, 약간 의혹이 많죠. 그렇죠. 그 네. 사람이 너무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아, 네네. 으로 네. 대하는
성아시나요? 네. 그쪽으로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트럼프도 있다는 얘기죠. 평화 내역까지 발제에 나와 있는 것도 네. 있고요.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레임덕이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선거는 뭐예요? 이제까지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나라 막 억눌러서 반강제식으로 투자해라는 명목 아예 계속 달러를 모으고 있죠. 네. 예.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중간 선거로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웃으려면 어떻게 된다? 돈을 풀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돈은 풀긴 풀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할 그런 프레임인데 중간에 한 번씩 뭘 해야 된다? 선거, 아, 금리 발표, 동결. 동결. 네. 금리를 중간에 한 번씩 동결해주는 제스처를 취해줘야만 이게 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걸림돌이 딱 하나 있어요.